자,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 날 벌어진 여기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임시정부 탄생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직후에 컨트롤 타워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7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붉은 악마, 파란 악마, 뭐 검은 도깨비, 뭐 노란 귀신 막 이렇게 막 7개가 만들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는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손병희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그 국내에는 한성정부. 이 세 개가 일단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한성정부는 13도 도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고, 대한국민의회로 만약에 합치면은 이거 무장투쟁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로 요 두만강만 넘으면 일본인들을 만나니까. 근데 여기는 상해로 만약에 합치게 되면 여기 국제도시잖아요. 전 세계에 그 공간이 다 있습니다. 영사관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으면 본토와도 멀고 안전하고 외교 독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3.1운동이 무장 투쟁하자는 거예요? 외교 독립하자는 거예요? 외교 독립의 기치하에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자. 그럼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나? 라는 시대적 유행에 맞서서 벌어진 게 3.1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하이 쪽으로 의견이 굳어지고 거기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잘 나서서 이 분열을 다독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한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하고 여기는 대한국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대한국민의회의 인사들을 흡수함으로써 1919년 4월에 출범했던 헌법을 제정해서 출범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해 9월 달에 1차 개헌을 하면서 원래 대통령 없이 그냥 국무총리만 있었거든요. 이승만. 근데 1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이승만의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보기 전에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이때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임시정부 할 거 없이 공통점이 전부 다 공화정을 추구했어요. 당시의 임금을 다시 복귀시키자라는 임금벽의 복귀할복, 복벽주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임시정부는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독재를 막기 위한 삼권 분립을 추구를 합니다. 임시의정원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회입니다. 입법기구. 자,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그리고 법원, 국무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사법, 법을 집행하고, 여기는 국무원 같은 경우가 행정, 집행하는 게 행정이죠. 정리하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렇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형태로 태어난 것이 임시정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개헌의 역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달에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때는요,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 이승만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승만은요,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심지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막 서로 자기들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승만을 매력적으로 생각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제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제자면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바로 도와주겠네, 이런 판단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실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분이 왕실의 피가 흐른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 공부도 하고 뭐 굉장히 수재고요. 수재고 나이도 많아요. 약간 우리나라 좀 이렇게 유교적 법식에 나이 많은 분 추대하잖아요. 1875년 강화도 조약 1년 전 김구 선생보다 한 살 많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네, 이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이승만 끌어오기에 막 그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9월 달에 한성정부 법통 개선하고 대한국민회의 인사를 흡수함으로써 1차 개헌을 해요. 1차 개헌을 하면서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추대가 되고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됩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승만은 친미파의 외교 독립론자고요.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희는 나중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입니다. 이분이 무장 독립투쟁론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반대야. 그래서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이제 연말부터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르다 다시 미국으로 가세요. 상하이에 얼마 안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본인 입장에선 텃세가 심하다, 내가 미국 가서 활동하는 게 고국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뭐 여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뭐 대통령이 상하이는 안 지키고 미국 가서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이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월이 흘러요. 이때 이제 이동희랄지 신채호 같은 무장투쟁론자들은 되게 이승만 세력을 싫어합니다. 외교 독립? 아,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이렇게 순진하냐? 도와줄 것 같아? 이 국제관계의 이 냉철한 이 생리를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게 국제관계야.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아, 일단 마음으로는 빌게요. 그러면서 일단 지켜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5년이 흘러요, 세월이. 5년이 흘렀는데 1923년이 됐거든요. 1923년. 근데 1923년이 되도록 여기는 임시정부가 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탄핵, 불신임 얘기가 나오고, 이거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고, 그 국민대표회의를 열심히 소집한 게 여기는 신채호 선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